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올 무렵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오늘 일찍 퇴근할 거지? 네,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청국장 맛있게 끓여 놓을 테니까 일찍 와라. 청국장이요? 맛있겠네요. 오늘은 청국장에 제육볶음 먹자꾸나. 알겠어요, 어머님. 퇴근하자마자 달려갈게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청국장과 제육볶음을 먹을 생각에 들뜬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동료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방금 시어머니랑 통화한 거야? 우리 시어머님이셔. 제가 대답하자마자 동료가 조금 놀란 표정으로 다시 물었어요. 그럼 설마 시어머니가 지훈 씨네 집에 와 있다는 거야? 그렇지. 우리 아들 하원을 도와주고 계시잖아.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그럼 설마 시어머니가 집 비밀번호도 알고 계시다는 거야? 동료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저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그런 동료의 반응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기에 저도 조금 놀란 표정으로 답했어요. 어머님이 아들 하원을 도와주시니까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 당연히 놀랄 일이지.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난 듣도 보도 못했는데. 동료의 말에 살짝 당황했지만 곧 웃음이 나왔습니다. 난 오히려 엄청 편하기만 하던데. 우리 어머님은 아들 하원도 도맡아 주시는 건 물론이고 가끔 청소랑 저녁밥을 챙겨주시는 날도 많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뭐가 불편하겠어. 동료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우리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내 살림 만지고 그러면 진짜 끔찍할 것 같다. 게다가 우리 시어머니는 잔소리도 엄청 많아서 뭐래도 꼬투리 잡으실 게 분명하거든.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친다. 동료가 몸까지 부르르 떨며 소름 끼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에 잠겼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불편함보다는 감사함이 먼저였으니까요. 아들의 하원이며 집안일까지 도와주시는 시어머님께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그랬기에 동료의 말을 곱씹어 볼수록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세상이 왜 이리도 삭막하게 변한 것일까 하는 씁쓸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퇴근 후 서둘러 집에 들어서니 진한 청국장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어요. 어머님,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요. 제가 밝은 표정으로 말하자 주방에 서 있던 남편이 웃으며 답했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청국장 싫어한다고 하던데 당신은 참 특이해. 이 맛있는 청국장을 대체 왜 싫어해? 청국장에 밥 비벼 먹으면 없던 입맛도 돌아오던데. 아무튼 못 말린다니까. 남편이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곧 다 함께 식탁에 앉았는데요. 시아버님은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하셨던 모양으로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밥을 챙기신 듯 했습니다. 아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 청국장이나 된장찌개 같은 음식을 참 잘 먹었어요. 아들이 금세 밥 한 공기를 비우고는 밥을 더 달라는 말에 제가 얼른 밥통을 열어 아들의 밥을 챙긴 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간 시어머님이 조용히 저를 향해 물었어요. 지훈아, 혹시 내가 이렇게 집에 자주 들락거리는 게 불편하고 그렇진 않니? 아니요, 하나도 안 불편한걸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비밀번호 절대 안 알려준다고 하길래 나도 조금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 뜻밖의 이야기에 제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저는 진짜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머님이 가끔 밥도 해주시고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불편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저희 때문에 어머님이 힘드실까봐 죄송할 뿐이죠.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순간 시어머님 얼굴에 은은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궁금한 마음에 다시 물었어요. 어머님,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네 시누이가 와서 하는 말이 니들 집에 막 드나들지 말라고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 아가씨가요? 들어보니까 김서방이 몰래 사돈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지 뭐니. 근데 사돈이 집에 들어와서는 그릇 위치를 싹 다 바꾸고 냉장고 청소를 한다며 음식을 죄다 버렸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김서방이랑 싸우고 집안이 난리가 났다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까지 불똥이 튀었어. 니들 집에 막 들어가지 말라면서 화까지 내더라니까. 그래서 혹시 너도 불편해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것뿐이야. 나도 가끔 냉장고 청소하면서 음식 버리곤 했잖아. 제가 크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청소해 주신 거잖아요. 어머님, 저는 진짜 괜찮아요.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하며 괜찮다고 말하자 시어머님이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시누이가 겪었다는 상황이 떠올라 씁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또한 배려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을까 싶었으니까요. 시어머님의 따뜻한 배려는 늘 제 마음을 울리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편두통이 심해 소파에 누워 쉬고 있었더니 남편이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며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어디야? 사실은 엄마가 반찬 해놨다고 해서 지금 본가에 가고 있어. 그럼 나도 같이 가자고 하지 그랬어. 당신 편두통 심하다고 해서 그냥 혼자 나왔어. 금방 다녀올게. 남편의 배려심 어린 말에 고마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시댁에서 돌아왔는데요. 남편 손에는 반찬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시어머님이 주셨다는 용돈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혹시 남편만 가서 시어머님이 서운해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결국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같이 갔어야 했는데 그이가 말도 없이 혼자 갔네요. 양념게장이랑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괜찮아. 물론 너도 보고 싶은 마음 반, 편두통이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마음 반이었는데 이렇게 목소리라도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는구나. 시어머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걱정이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으니까요. 그날 저녁 시어머님이 주신 반찬으로 저녁을 차렸고 남편과 함께 밥을 먹던 도중 남편이 연신 물을 마시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오늘 반찬은 왜 이렇게 매운 거야? 엄마가 뭘 잘못 넣은 거 아닐까? 조금 맵긴 한데 난 엄청 맛있어. 내 입맛에는 딱 맞는 것 같은데 자기는 매운 걸 워낙 못 먹으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랜만에 맛있게 밥을 먹고 난 뒤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양념게장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 내가 일부러 맵게 했는데 괜찮았니? 일부러 맵게 하셨다니요? 지윤이 네가 매운 거 참 좋아하잖니. 근데 현수는 매운 걸 잘 못 먹으니까 늘 양보하는 것 같길래 일부러 맵게 했어. 살면서 맨날 양보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당연해지기 마련이거든. 아내라서 엄마라서 가족들에게 늘 양보만 하고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우리 지윤이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는 세상도 많이 변했잖니. 너무 양보만 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시어머님의 말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깊은 생각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날 시어머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제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음식으로 며느리를 차별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기에 시어머님의 따뜻한 배려와 세심함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따뜻한 겨울밤, 시어머님의 마음은 제게 오랫동안 잊지 못할 울림을 남겼습니다. 시어머님은 단 한 번도 제게 화를 내신 적이 없었어요. 잔소리도 없었고 늘 저를 지윤아라고 부르며 딸처럼 대해주셨으니까요. 그 다정한 부름에 언제나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명절날도 평화롭기만 했는데요.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시어머님은 항상 잘 익은 고기를 소금에 찍어 제게 먼저 건네주시곤 했어요. 지금 먹어야 제일 맛있으니까 얼른 먹어봐. 그 말에 이끌려 고기를 입안에 넣으면 입안에 퍼지는 풍미와 함께 시어머님의 배려가 가슴 깊이 스며들곤 했습니다. 제가 잡채를 좋아한다는 것을 아신 뒤로는 막 버무린 잡채를 집어 제 입에 넣어주시기도 했어요. 어때? 잡채는 막 버무렸을 때 먹어야 맛있거든. 정말 맛있어요. 그렇게 잡채를 한 입 가득 씹으며 맛있다고 웃었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윤아, 왜 그러니? 시어머님이 놀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순간 입안에 잡채를 겨우 삼키고 말을 꺼냈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이 나서요. 어머님이랑 함께 있으면 엄마가 살아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엄마도 음식하면서 따뜻할 때 먹어야 한다며 제 입에 계속 넣어주시곤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가끔은 엄마가 어머님을 제게 보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 고개를 떨구었는데 시어머님이 저를 그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엄마의 품 같았고 잊고 있던 추억을 다시 마주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지나 명절이 다가와서 시댁으로 갔더니 시부모님이 베란다에서 패딩과 털신까지 신은 채 전을 붙이고 계셨습니다.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자 시어머님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지훈이는 작은 방에 이불 깔아놨으니까 쉬고 있고 현수 넌 얼른 나와서 일 도와. 어머님, 아버님, 왜 베란다에서 그러고 계세요? 제 물음에 시어머님이 태연하게 답하셨어요. 하준이 임신했을 때도 입덧이 심했잖니. 그래서 이번엔 아예 오지 말라고 했더니 네가 굳이 온다고 하길래 혹시나 기름 냄새 맡으면 더 힘들어질까봐 생각 끝에 베란다에서 요리하기로 했어. 그러니 넌 들어가서 좀 쉬고 있으렴. 저는 괜찮아요. 하준이 때처럼 입덧이 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니야.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끝내고 들어가마. 결국 남편도 베란다로 나가 시부모님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전 부치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잠시 후 시누이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누이가 상황 설명을 듣자마자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시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처럼 며느리를 배려한다면 고부 갈등 같은 건 전혀 없을 텐데 우리나라 시부모님들 보면 대부분은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려고 존재하는 사람들 같단 말이야. 근데 넌 시댁으로 안 가고 왜 여기로 왔어? 시어머님이 음식하는 데는 잔소리를 퍼부어서 한바탕 했더니 나보고 오지 말래. 뭐? 한바탕 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순간 시어머님이 울상을 지으셨는데요. 시누이가 전을 뒤집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번 명절에는 음식을 하다가 내 등짝을 내리치셨다니까? 그때는 꼭 참았는데 이번에는 답답하다면서 내 머리까지 주먹으로 콩하고 지워 박더라고. 뭐? 네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 시어머님이 깜짝 놀라 묻자 시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 3번을 지워 박더라니까. 결국 나도 참다 못해서 남편 머리를 똑같이 내리쳤거든. 그랬더니 귀한 아들 머리를 내리쳤다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니 2번 다시 시댁에 발길도 하지 말라고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나왔어. 시누이 말에 다들 얼어붙은 채 말문이 막혔는데요. 시누이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갈 때마다 나를 야라고 불러. 물론 나를 야라고 부를 때까지는 나도 꾹 참았어. 근데 엄마 아빠를 니네 엄마 아빠라고 부르더라고. 그건 진짜 선 넘은 거잖아. 그때도 말대꾸 안 했거든? 그랬더니 그때부터 벼르고 있다가 보란듯이 내 머리를 내리친 거지. 문제는 알고 보니 형님도 그동안 비슷한 일을 겪었더라고. 형님도 차마 말 못하고 참고만 있었다나 봐. 근데 내가 시어머니께 작정하고 대들자 형님도 각성했는지 조금 있다가 형님도 시어머님이랑 대판 싸우고 그냥 나와버렸다고 하더라고. 그리고는 앞으로 시댁에 안 가겠다고 했대. 그래서 시어머님이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앞으로 나한테 절대로 시댁에 오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얼씨구나 좋다고 했지. 이제 시댁에는 발도 안 들일 거야. 시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러면서 예의와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관계의 뿌리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시댁에서 느끼는 따뜻함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새삼 배운 날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고소한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님이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님, 오늘도 밥 차려놓으신 거예요? 제가 놀란 듯 묻자 시어머님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시아버지가 친구들이랑 밥 먹고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겸사겸사 저녁 준비했어. 거기다 앞으로는 이렇게 밥 해주기 힘들 것 같아서 그 전에 많이 해줘야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어머님 아버님 이사 가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할머님이 혼자 계시잖니. 근데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이제 모시고 올라와야 할 것 같아서. 갑작스러운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시어머님이 태연하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넘어지셨다는데 크게 다치셔서 병원에 누워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그 말 듣는데 남일 같지 않더라고. 우리도 걱정이 돼서 모시고 올라오기로 했어. 근데 할머님이 올라오신다고 하실까요? 계속 안 오시겠다고 해서 혼자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번에 동네 어르신이 다치시는 걸 보면서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 다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누워 계시다 보니까 만약 다쳐서 누워 계시면 자식들 고생시킬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 겁을 먹으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네 시아버지 퇴직하면 같이 내려가자고 말씀드렸더니 그제서야 알겠다고 하시더라고. 시어머님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고민과 결심이 엿보였습니다. 그 뒤 시부모님은 지방에 계시던 할머님을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퇴근 후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전화를 붙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카드를 왜 드렸어요? 아니 그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냐고요. 그냥 반품하라고 하세요. 짜증 섞인 목소리에 놀라 물어볼까 하다가 워낙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 모른 척 넘어갔어요.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얘, 혹시 현수한테 얘기 들었니? 아니요. 화난 것 같길래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시어머님이 쑥스러운 듯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게 아니고 니들 할머니께서 홈쇼핑으로 패딩을 사셨다지 뭐니. 네? 할머님께서 홈쇼핑으로 패딩을요? 할머님 연세가 80대 중반이신데 홈쇼핑에서 결제까지 하셨다니 믿기지 않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결제를 할머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데 말이다. 직접 다 하셨다더라고.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제 반응에 시어머님이 웃으시며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지윤이 네가 할머니한테 용돈도 드리고 했잖니. 그게 참 고마우셨던 모양이야. 얼마 드리지도 않았는걸요. 쑥스러운 마음에 급히 대답하자 시어머님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 마음이 정말 고마우셨던 것인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니들한테 선물을 하고 싶으셨던 모양이야. 크리스마스 선물을요? 그래서 패딩을 식구수대로 다 사셨더라고. 근데 할머니가 사이즈 같은 건 잘 모르시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고르셨던 것 같아. 그래서 사이즈를 바꾸려고 현수한테 전화를 했더니 입지도 않을 거 뭐하러 샀냐고 화를 내더라고. 그치만 다른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손주들한테 선물하려고 그러신 건데 반품하기는 좀 그렇잖니. 시어머님의 난처한 목소리가 마음에 와닿아 제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입으면 되죠, 어머님. 정말이니? 진짜로 그냥 입을 거야? 네, 선물은 마음을 받는 거잖아요. 할머님이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홈쇼핑으로 고르셨을 때 얼마나 설레셨겠어요. 소중히 잘 입을게요. 시어머님이 안도한 듯 고맙다는 말을 하며 사이즈를 물으셨는데 얼마 뒤 옷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패딩을 입고 거실에서 작은 패션쇼를 벌이자
할머님과 시부모님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 번졌습니다. 그 따뜻한 웃음 속에 담긴 사랑이 느껴져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그 이후 저는 그 패딩을 소중히 입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회사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윤 씨,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 패딩 혹시 홈쇼핑에서 산 거야? 맞아. 근데 그건 어떻게 알았어? 사실 우리 엄마도 똑같은 걸 입으시거든. 근데 색깔이랑 디자인이 조금 독특해서 내가 이런 걸 왜 샀냐고 뭐라고 했었거든? 그런데 지윤 씨가 똑같은 걸 입고 있는 것 같아서 놀라서 물어본 거야. 우리 엄마는 그렇다 쳐도 대체 그걸 왜 산 거야?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이 패딩 시할머님께 선물 받았거든. 우리 할머님 연세가 80대 중반이신데 크리스마스 선물하려고 홈쇼핑으로 이걸 직접 사셨대. 진짜? 우리 할머님 대단하시지. 그러니 나는 이 옷을 평생 아껴 입을 거야. 세상에 이런 귀한 선물이 또 어디 있겠어? 동료가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윤 씨에게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시댁 가족들 모두 진짜 좋은 분들 같아서 너무 부럽다. 그 말을 들으며 제가 받은 선물의 의미가 새삼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소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며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